홈스타일링을 받아봤다 이런 분들은 사실 많지는 않으실 거예요. 이렇게 가구랑 이런 것들이 다 조화롭게 들어가니까 공사를 다 한 것 같다. 그래서 막 돈 번 것 같은 그런 느낌이시라고 하시더라고요. 개포자이 현장을 가지고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일했던 집이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그러니까 저는 홈스타일링도 하고 인테리어 디자인도 하고 있는데, 보통 인테리어는 모든 사람들이 다 알죠. 인테리어, 뭐 우리 엄마 인테리어 했어, 뭐 우리 집 인테리어 했어, 뭐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런데 홈스타일링은 좀 생소하실 것 같아요. 그래서 항상 PD님도 이제 홈스타일링은 뭐예요? 약간 이렇게 물어보시는데, 가장 쉽게 생각하면은 집을 모델하우스처럼 꾸며준다 라고 생각을 하면 돼요. 그러니까 왜 모델하우스 가면은 모든 공간이 가구가 다 들어가 있고 소품까지 다 들어가 있고, 뭐 식탁에 가면은 뭐 이렇게 테이블 세팅까지 되어 있는 데도 있고, 이런 식으로 공간이 조화롭게 다 꾸며져 있잖아요. 이런 게 홈스타일링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예전에는 사실 그런 게 되게 생소했죠. 그래서 홈스타일링을 받아봤다 이런 분들은 사실 많지는 않으실 거예요. 이게 오래된 아파트나 오래된 집은 당연히 그 시공을 해야 돼요. 그쵸? 근데 홈스타일링하고 인테리어 차이를 먼저 말씀을 드리자면은, 여러분들이 흔히 말하는 인테리어는 리모델링, 무언가를 부시고 만드는 거고, 이제 홈스타일링이라고 요즘에는 많이들 말씀하시는데, 그거는 약간 시공보다는 집을 꾸미는 게 더 먼저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홈스타일링은 이 공간을 전체를 바라봐서 최소한의 시공으로 이 공간을 어떻게 조화롭게 만들 것이냐, 가구와 패브릭, 소품들을 이용해서 가장 최대의 효과를 내는 방법을 찾는 게 홈스타일링이다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낡은 집에는 아무래도 어렵겠죠. 낡은 집에 막 벽지도 막 다 낡아 있는데 여기에 아무리 예쁜 가구를 가져다 놓아도 그건 좀 힘들 수 있다 이런 생각이 드시잖아요. 그러니까 마감재, 그리고 이 집의 상태가 좋았을 때, 저희는 보면 한 10년 이내? 10년 이내 이런 상태에서 아예 시공을 안 하는 거 아니에요. 만약에 새 아파트라면 시공을 안 하고 들어갈 수 있지만, 한 10년 이내인데 봤더니 막 벽지가 좀 너무 낡았다 이러면은 뭐 벽지 시공이라든지 필름지 시공이라든지 간단한 시공들은 하면서 공간 전체를 보는 거죠. 일단 어떻게 시공을 하면 좋고, 시공을 어떻게 했을 때 가장 최대의 효과가 나고, 이런 것들을 고민해 주는 게 홈스타일링이다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세요. 진짜 정확해요. 맞아요. 지금 피디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인테리어 같은 경우에는 성형수술이죠. 그리고 이제 홈스타일링 같은 경우에는 뭐 시술이라든지 메이크업 정도로 말씀을 하시면 조금 이해가 더 쉽게 되실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제가 오늘 한번 이제 사례를 들어가지고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 이제 막연했던 부분들을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진행 같은 경우에도 어떻게 진행되는지 궁금해 하시더라고요. 저희가 이제 보통 새 아파트에서 홈스타일링을 많이 진행을 해요. 그래서 이제 진행을 하시게 되시면 언제 처음 만나는 경우가 많을 것 같아요? 사전 점검 때. 왜냐하면 이제 실측을 해야 되기 때문에 사전 점검 전에 이제 연락을 해주셔야 되고요. 왜냐하면 사전 점검하고 나서 입주까지 한 두세 달이 걸리잖아요. 이때 만약에 이제 사전 점검 지나서라면 실측을 그 입주 키 받을 때 하실 수밖에 없으니까, 보통은 사전 점검 전에 저희랑 컨택을 하세요. 그리고 사전 점검을 같이 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때 이제 실측을 하고 하면서 이제 같이 상의를 해요. 어떻게 시공을 할 것이냐, 어느 부분이 필요하시고, 가족 구성원은 어떻게 되고, 어떻게 생활을 하시고, 뭐 이런 것들을 살피면서, 그러면 시공은 어느 부분에 하는 게 가장 효과적일지 같이 상의를 하고, 그런 부분들을 이제 결정을 하게 되죠. 같이 했던 개포자이 현장을 가지고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비포어의 모습인데요. 이때도 이제 사전 점검 때 고객님이랑 같이 가서 체크를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제가 항상 말씀드리듯이 이 마감재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를 먼저 살피게 돼요. 그래서 벽지, 그리고 아트월, 그리고 이제 창틀, 그 다음에 도어 컬러, 그리고 바닥재,
뭐 이런 것들을 살피게 되거든요. 새 아파트에는 또 그런 것도 문제예요. 왜냐면 입주를 바로 하셔야 되는 경우도 있으시고, 그래서 시공을 할 수 있는 날짜가 타이트한 경우도 되게 많아요. 이럴 때는 또 인테리어를 최소한으로 해서 날짜를 맞춰드려야 되거든요. 아니면 뭐 호텔에 가 계시거나 집을 구해서 가 계시거나 이래야 하기 때문에 이제 정말 필요한 시공, 그리고 그 날짜 입주하실 수 있게 생각해야 되는 것들이 좀 많거든요. 그래서 이분은 먼저 실링팬을 하고 싶다는 게 약간 늦으셨어요. 식탁 조명은 아무래도 누가 봐도 바꿔야 되는 상황이었고, 시공적으로 얘기하자면 냉장고장도 원하시는 냉장고를 구입하시는 거에 맞게 장 작업도 필요했고, 북박이장, 안방의 북박이장이랑 뭐 이런 정도를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시공은 최소한 하고 싶다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저희는 도배도 하지 않았고 바닥재도 일단은 괜찮으시다고 해서 그대로 사용하기로 하고, 주방도 전혀 손을 안 댄 상태였어요. 거실을 보면요, 이분이 원하시는 거는 단정하고 깔끔하고 약간 이런 느낌을 되게 좋아하셨어요. 그래서 이제 고객님의 니즈에 맞게 3D로 이제 가구 배치해드리고 나서 이제 가구 배치랑 이런 정도의 분위기가 좋다 하시면은 이제 실제적으로 쓰시는 가구를 제안을 해드려요. 그러면 이제 많이 물어보세요. 이 가구 제안은 몇 번까지 나가는 거냐라고 하시는데, 당연히 마음에 드실 때까지 나가게 되는데요. 보통은 저희가 이제 많은 상담을 하고 권해드리는 거기 때문에 2차까지 제안하면은 대부분 그 안에서 고르시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제안해 드리는 거에서 소파랑 매트리스는 무조건 직접 가서 이제 착석감, 소파 같은 경우에는 착석감을 보시고 매트리스도 이제 누워 보시고 선택을 하라고 말씀을 드리거든요. 그러면 이제 같은 매장에 나가서 조금 다른 디자인이 마음에 들다 할 때는 또 상의를 하면서 구입을 하게 되시는 거기 때문에 이제 그런 식으로 조절을 해서 거의 2차 제안 되면은 다 오케이를 하시는 경우가 대부분 많으세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가구 제안이 들어가고, 그리고 입주까지 저희가 가구가 다 들어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이제 그런 배송 날짜랑 이런 걸 확인해서 조금 일찍 컨택을 해주시면 좀 좋으시죠. 비포에서 이제 좀 막연해 하셨어요. 이제 이 마감재를 가지고 어떻게 할 건지를 이제 막연해 하셨는데, 저는 이제 컬러를 약간 베이지로 톤온톤으로 이제 생각을 했고요. 그래서 이제 단정하고 고요하게 가려고 했는데 세라젬을 사용을 하고 싶어 하셨어요. 그래서 이걸 제가 그 전에도 한번 설명을 드렸는데, 이제 세라젬을 숨기기 위해서 코너형 소파를 제안을 해드렸고, 제가 항상 말씀드렸잖아요. 소파는 남편분들이 고르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그래서 남편분이 목을 받쳐줄 수 있고 좀 편안하고 이런 것들을 원하셔서 좀 예쁜 것보다는 좀 편안하고 안락한 소파를 권하게 되었고요. 그리고 이제 거기에 맞는 소파 테이블 제안을 해드렸고, 톤을 맞추기 위해서 러그로 이제 바닥을 조금 가리면서 톤을 전체적으로 맞추고, 그리고 이제 커튼은 정말 저는 공간에서 좀 많이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생각보다 거실은 커튼이 차지하는 면적이 굉장히 커요. 그래서 이 커튼만 자연스럽게 잘 들어가도 공간이 굉장히 조화롭게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전에 커튼 영상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약간 벽지라든지 아트월이라든지 이 공간을 전체적인 컬러를 맞춰서 무난하게 들어가면 공간이 좀 확실히 넓어 보이고 깔끔하고 정돈된 느낌이 난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이렇게 가구와 그리고 바닥재와 그 다음에 아트월 이런 것들을 고려해가지고 전체적인 톤을 맞춰서 조금 좀 깔끔한 느낌으로 이제 만들어 드렸고요. 실링팬을 설치를 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는 그래도 우물 천장이 되어 있어서 도배를 다시 하는 게 조금 수월했어요. 근데 만약에 이렇게 우물 천장이 주방 쪽이나 거실 쪽이 되어 있지 않다면 천장 전체를 다시 도배를 해야 되거든요. 교체를 하실 때. 이런 부분들도 좀 꼼꼼하게 살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주방 쪽으로 가보면요. 요리하는 걸 굉장히 좋아하셔가지고 냉장고를 이렇게 많이 사용을 하길 원하셨어요. 그래서 이것도 컬러감을 좀 잡아서 이제 이렇게 선택을 하게 해드렸고, 냉장고 장 작업을 하니까 훨씬 깔끔한 느낌이 나죠. 식탁 같은 경우에는 여기가 지금 40평이에요. 40평이라 너무 밝은 컬러로 들어가는 것보다는 좀 무게를 잡아주는 게 좋기도 하고, 그리고 저는 이 앞에 보이는 도어 컬러하고 컬러를 조금 맞춰가지고 식탁을 선택을 해드렸고, 그리고
그리고 조명은 아까 2개가 있었잖아요. 그거를 이제 제거하고 조명에 좀 포인트를 주는 이런 디자인을 이제 선택을 하게 됐습니다. 식탁 예쁜 거 이렇게 사지 마시고 우리 집의 톤을 전체적으로 보고 그 톤을 맞춰서 조화롭게 꾸미시면은 이게 같이 시공한 느낌이 나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꼭 전체적으로 이 마감재들을 확인하라. 이거는 꼭 강조를 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제 침실로 한번 가볼까요? 침실 같은 경우에도 저희가 이제 도배까지도 할 시간이 없었기 때문에 이제 벽지 컬러랑 이런 것들을 고려해서 여기도 이제 단정한 느낌을 냈는데요. 여기서는 북박이장이 이제 시공이 됐는데요. 북박이장 시공 많이 하시잖아요. 위아래 차 있는 이런 거를 서라운딩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제 서라운딩을 넣을지 안 넣을지 뭐 이런 것들을 말씀을 하시는데 그 위에 딱 맞게 하더라도 어느 정도 틈이 생길 수밖에 없거든요.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뭐 수평수직이 잘 맞지 않다 보니까 새 아파트 같은 경우에 조금 틈이 생길 수 있는데 그런 틈이 싫다 한다면 서라운딩을 넣는 경우도 있고요. 여기 같은 경우에는 층고가 좀 높은 편이었어요. 그러니까 층고가 너무 높아도 위에 서라운딩이 들어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 생길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 상황들을 고려해서 해주시면 되고 손잡이도 손잡이를 할 것이냐 아니면 푸시 형태로 없이 할 것이냐도 중요하죠. 그렇지만 무엇보다 내가 옷을 어느 정도 가지고 있고 거는 옷이 많은지 개선 얻는 옷이 많은지 아니면 가방도 수납을 해야 되는지 이런 내부도 잘 생각해서 하시는 게 좀 후회가 없으시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사실 겉으로 보이는 것도 되게 중요하지만 사용하실수록 편리하게 하기 위해서 가장 긴 옷이 어떻게 되시는지 짧은 옷은 어떻게 되시는지 그리고 뭐 속옷은 어떻게 보관하시는지 이런 것까지 다 확인을 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홈스타일링이 라이프 스타일리스트라고 할 수도 있을 정도로 굉장히 많은 생활 방식에 이제 굉장히 많이 여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도 여러분들도 이제 이사를 할 때 그냥 막연하게 북박이장에서 넣지 뭐 이렇게 생각하시는 것보다는 내가 어떤 식으로 옷을 보관을 하고 이불이 많은지 옷이 많은지 이런 것까지 생각해서 내부를 좀 잘 선택하시는 것도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그리고 이제 이 북박이장 컬러도 고민이 되실 텐데요. 뭐 무난하게 화이트로 하면은 가장 무난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실 수 있는데요. 공간 전체의 컬러를 좀 보시는 게 좋고요. 저 같은 경우에는 이 안방 같은 경우에 기존에도 또 안쪽에 북박이장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장하고 최대한 색깔을 좀 컬러를 맞춰가지고 시공을 하게 된 케이스고요. 그리고 맞은편에 이제 침대가 있는데 침대에다가 양쪽에 이제 협탁을 놓고 그리고 이제 이 패브릭으로 제가 이제 화이트 친구 좋아하잖아요. 화이트 친구 기본에다가 이제 이런 식으로 쿠션하고 베드 스프레이드하고 이렇게 해드리니까 그 전 모습은 이제 제가 골라드려도 이렇게 그냥 편하게 쓰고 계셨어요. 그렇지만 이게 조금만 바꿔도 이 단정한 느낌이 나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이렇게 한번 세팅해 보시는 걸 좀 추천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고객님들이 스타일링을 받으시고 항상 말씀을 하시는 게 집들이를 하시잖아요. 그러면은 진짜 이게 같은 아파트에 사는 분들도 놀러 오시기도 한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이렇게 가구랑 이런 것들이 다 조화롭게 들어가니까 공사를 다 한 것 같다 이런 말씀 되게 많이 듣는다고 그래서 막 돈 번 것 같은 그런 느낌이시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어떤 거를 없애고 만들고 이런 것보다는 공간 전체를 조화롭게 만드는 게 가장 중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이 안쪽에 또 굉장히 작은 방이 있었어요. 그 2평이 안 되는 사이즈였는데 여기에 남편분의 서재하고 드레스룸을 만들고 싶어 하셨거든요. 근데 아무래도 좁은 공간은 기성 가구를 쓰면은 좀 제한이 있어요. 이게 옷장을 하나 넣기도 애매하고 그렇다고 책상 옷장 넣으면은 막 공간이 너무 좁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럴 때는 가장 좋은 방법은 제작 가구로 공간의 활용도를 좀 높일 수 있거든요. 근데 이제 제작 가구로 해서 책상과 그리고 낮은 서랍장과 그리고 이제 맞은편에는 옷장까지 다 제작을 하고 나니까 공간의 활용도가 굉장히 좋아진 케이스이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공간이 너무 좁을 때는 제작 가구를 한번 생각해 보시는 것도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드레스룸 쪽에 가보면 여기는 지금 낮은 장이 생겼는데요. 원래는 이 장이 없었어요. 근데 수납이 모자라서 가는 골목에다가 이 낮은 장을 했는데 컬러를 맞추니까 원래 있었던 것처럼 되게 자연스럽게 어울리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내가 수납이 좀 부족하다 할 때 제작 가구가 들어가면은 이렇게 부분 제작 가구를 하셔도 되니까 이런 아이디어 한번 따라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자녀분들 방이 있었는데요. 그 공간을 할 때 예산이 되게 제한적이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항상 예산을 여쭤보고 그 예산 안에서 가구를 제안을 해드리거든요. 그러면 가장 금액을 안 쓰는 공간이 어딜까요? 맞아요. 아무래도 자녀방은 이제 기존 가구를 사용하는 경우도 있고, 그리고 가장 힘을 좀 빼자 하는 공간인데요. 어차피 들어가는 게 좀 딱 정해져 있어요. 침대, 책상. 그래서 이제 예산을 분배할 때 그래도 가장 좀 힘을 빼고 깔끔하게 해도 되는 공간인데, 이럴 때 그냥 액자 하나, 뭐 이렇게 뭐 조명 하나 이런 걸로 포인트를 줘도 좀 살아나니까, 여러분들도 만약에 직접 아이방을 꾸민다 한다면 그냥 기본 가구 놓으시고 좀 예쁜 액자나 뭐 작은 조명이나 소품으로 좀 공간을 예쁘게 해주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처음 만나는 게 사전 점검이 돼야 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사전 점검이 거의 입주 2~3달 전이기 때문에. 근데 저한테 의뢰하시는 분들은 보통 입주하시기 6개월, 뭐 1년 전에도 예약을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입주 날짜는 정해져 있으니까 대략 이때쯤 사전 점검 같이 가주셨으면 좋겠다 하고, 아니면 또 이제 혼자 하시려다가 사전 점검을 이제 혼자 할 자신이 없으시니까 또 급하게 연락 오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보통 저희가 입주일 전으로 한 2~3달 전에는 연락을 주시라. 왜냐면 사전 점검을 같이 가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그것도 그렇지만 그 가구가 요즘은 배송이 막 그렇게 빠르지가 않아요. 그래서 가구 배송도 뭐 소파 하나 받는데 2달 넘게 걸리는 경우도 있고, 수익 가구 같은 경우에는 정말 6개월 넘게 걸리는 경우도 있거든요. 근데 입주할 때 가구를 받으시는 게 좋기 때문에 아무래도 좀 일찍 컨택해 주시는 게 좋고, 그리고 이 제한 같은 경우에도 저희가 많이 고민해 드리는 게 좋잖아요. 그래서 뭐 2주에서 한 달까지 걸리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조금 사전 점검 전에는 연락을 해주시는 게 좋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시공. 그래서 이제 사전 점검 때 말씀을 나누죠. 그러니까 이 지금 제가 보여드린 현장 같은 경우에는 시공이 냉장고장, 그 다음에 이제 제작 가구, 그리고 조명 이 정도였잖아요. 요렇게 하면 한 3~4일이면 충분하거든요. 그래서 일주일 안에, 왜냐면 이제 입주 청소까지 있기 때문에 한 3~4일 시공이다 하더라도 뭐 입주 청소 하시고, 그 다음에 뭐 다른 작업들, 뭐 줄눈 작업 하시고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래서 겹쳐서 하실 수 있는 거는 겹쳐서 할 수 있도록 최대한 도와드리고 있는데, 그래도 적어도 한 5일에서 일주일은 여유가 있는 게 좋으시겠죠. 그러면 이제 거실 같은 경우에는 보면은 이제 실링팬 작업해드렸고, 그래 소파 골라드렸고, 그 다음에 이제 소파 테이블, 그리고 커튼, 러그 뭐 이런 소품들로 이제 변화를 됐고, 시공은 하나도 하지가 않은 거죠. 실링팬 빼고는. 그리고 마감재는 그대로였어요. 그리고 이제 주방으로 넘어가면은 비포 애프터 이렇게 보면은 굉장히 많이 달라 보이지만, 냉장고장 작업하고 냉장고가 들어온 거, 그리고 제가 이제 해드린 부분이고, 그 다음에 이제 조명 바뀌고, 그 다음에 이제 가구를 그 컬러에 맞춰서 넣어드렸죠. 이렇게 해서 지금 바뀐 거랑 지금 비포 애프터를 보고 계십니다. 그리고 안방 같은 경우에도 시공은 하나도 하지 않았어요. 벽지 이런 것들은 건들지 않은 상태에서 커튼, 뭐 침구, 그 다음에 이제 협탁이랑 뭐 조명이랑 위에 간접 조명까지 제가 해드렸는데, 제가 뭐 1년 뒤에 가도 제가 와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항상 이렇게 세팅을 해가지고 계시는 건 봐도 진짜 너무 뿌듯하거든요. 그리고 이 공간이 달라지니까 진짜 생활이, 이 삶이 달라졌다고 말씀들을 너무 많이 하셔가지고, 그러니까 새 아파트 같은 경우에 시공을 많이 안 해도 되잖아요. 최소하고, 그 다음에 소품이라든지 뭐 패브릭이라든지 이런 데, 가구라든지 이런 곳에 조금 더 힘을 주시는 게 어떠냐라고 많이 설득을 하는 편이에요. 네, 오늘은 홈스타일링에 대해서 같이 말씀을 나눠봤는데요. 홈스타일링이 어떤 건지 되게 궁금해 하시는 분도 많았고, 그리고 이제 새 아파트 앞두고 나서
시공은 조금 안 하고 싶은데 어떻게 공간을 조화롭게 할 수 있을까 고민하시는 분도 많으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혹시 도움이 될까 해서 준비를 해봤고요. 만약에 이제 내가 혼자 하기 되게 막막한데 어떻게 의뢰를 할 수 있느냐라고 물어보시는 분들도 계셔가지고 제가 댓글에 어디에다가 의뢰하면 되는지 남겨놓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도움이 되셨다면 오늘도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릴게요.